스마트한 홈페이지 아티. 이번 시간에는 아티 플랫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템플릿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티에 대한 기본적인 에디터, 편집 화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번 과정은 아티라고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시게 될 텐데요. 아티는 국내에서 개발한 스마트한 홈페이지, 모바일,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사이트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클릭 몇 번만으로 바로 메뉴 디자인을 트렌디한 느낌으로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쇼핑몰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아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는 코딩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컴퓨터, 모바일, 쇼핑몰 사이트를 직접 생성하고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요소를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요소가 바로 반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코딩 없이 간단하게 제작을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사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원하면서 위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메뉴를 보면서 클릭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적용과 게시를 하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 템플릿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빈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빈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메뉴, 페이지로만 구성된 템플릿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세 메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형태가 빈 레이아웃인데요.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티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소는 여러분들께 aty.kr ati.kr이라고 접속을 해주시면 아티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상단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이 보여지게 되고요. 가장 첫 번째 있는 템플릿이 기본 레이아웃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템플릿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메뉴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는 별다른 요소는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본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하시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사용하셔서 바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템플릿들을 적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템플릿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게 되면, 다시 말해 마우스를 오버한 채로 갖다 대게 되면 상단과 하단에 두 가지 메뉴가 표시가 됩니다. 일단 크게 표시되는 부분은 이제 PC 화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라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모바일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화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미리 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템플릿에 대한 디자인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져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템플릿을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템플릿이 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디자인 템플릿의 종류로는 비즈니스, 식품, 쇼핑몰, 교육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육이라고 해서 꼭 교육용 템플릿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는 다른 디자인 요소를 보시고 그 안의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 있는 요소는 내가 써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요소로 디자인 템플릿을 선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화면을 살짝 이동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 메인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로 시작하기 라고 하는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아티라고 하는 사이트를 처음 접속한 거니까 간단하게 메인 페이지를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뭐 눈길이 가는 다양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마스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 등록이 되게 하려면 네이버 웹마스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네이버 웹마스터 기능이 특정한 HTML 코드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근데 아티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웹마스터에서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자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쇼핑몰 이름으로, 홈페이지 이름으로 만드신 주소로 검색될 수 있게끔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SEO라는 게 이제 검색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에 맞는 요소들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여러분들께서 요소를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굉장히 세련됐지만 사용자가 간단한 클릭만으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소를 다르게 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이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SNS. 사실 요즘 SNS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 중장년층은 카카오 스토리 같은 홈페이지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이트와 연동을 통해서 오픈 채팅이라든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같은 정보와 SNS 연동 기능도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상 이제 많이 보실 메뉴가 템플릿이랑 이제 템플릿을 생성하시게 되면 마이아티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돼요. 그 메뉴들을 가장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메뉴는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유료 버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유료 버전에 대한 안내를 보시면 되는 거고,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직접 디자인을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디자인을 맡기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우린 템플릿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는 교육용 컨텐츠로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앞으로 차후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쇼핑몰 과정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든다 라는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디자인을 미리 보면요. 굉장히 디자인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요.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이게 지금 갖다 대면 이게 텍스트가 아닌 것 같지만 모두 다 텍스트와 이제 사진 요소거든요. 다 편집할 수 있는 링크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또 세부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관공서 사이트도 보시게 되면 실제 관공서에서 사용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쇼핑몰 페이지도 굉장히 트렌디한 홈페이지로 제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표시가 되어져 있고,
여기 있는 문구 같은 것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buy it now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구매하기라든가 결제하기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형태대로 바꾸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NS 요소도 굉장히 잘 작업이 수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비즈니스 홈페이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제작하시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디자인들이 모두 다 플랫폼이 이제 무료로 제공이 돼요. 따로 이제 그 유료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기만 하면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과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컴퓨터 수업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교육 아카데미라고 하는 플랫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느낌을 보면요. 상단에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마이 페이지, 말 그대로 로그인한 사용자에 대한 관리 페이지겠죠.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이제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상단 메뉴들이, 대메뉴들이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선택을 하면 하위에 있는 새 메뉴들이 표시가 되고요. 선택을 하면 해당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표시되어 있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교육 컨텐츠라서 그런지 사실 이게 쇼핑몰이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서 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쇼핑몰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작업하기 나름이다, 사용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추천 강사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밑에는 웹 디자인, 모바일 디자인 이런 식으로 보여져 있고 그 하단에는 뭐 공지사항, 수강 후기 이러한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인기 강좌, 여기 있는 인기 강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육 채널에 있는 그 등록된 상품들, 등록된 리스트들을 이제 그대로 땡겨와서 쓴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써있는 이제 위치라든가 리스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께서 다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확대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다시 말해 마우스 커서를 화면에 갖다 댔을 때 클릭하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어떠한 특정한 개체, 자세히 보기라고 하는 글자를 선택할 때 해당하는 링크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거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뭐 이런 접수하기 페이지가 있고요. 뭐 채널 입점 신청, 이벤트 진행 뭐 이런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해당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 약관 정보가 표시가 되어져 있고 그 옆에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이용 안내 서비스 문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우리 사업체 정보, 사업자 정보를 표시해 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는 로고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그 사이즈를 조금만 조정해 볼게요. 사이즈를 조절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편집 상태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실제로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또 모바일 환경에 맞게 페이지가 보여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신청하기 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보여지고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3개는 SNS 계정으로 회원가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네이버 계정 아니면 직접 이메일 주소로 회원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뭐 간단해요. 그냥 이메일 비밀번호만 치면 가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원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마이아티라고 하는 요소가 보여지게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리 만들어 본 요소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이제 마이아티라는 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만든 사이트들의 리스트가 표시가 돼요. 그 사이트 옆에는 이제 사이트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연필 모양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 밑에는 도메인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이 도메인 주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제작하신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뭐 큰 차이점은 없어요. 큰 차이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요소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같은 내용들이 표시가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쇼핑몰 사이트도 이제 만들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템플릿으로 다시 들어가서 커뮤니티 교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편집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들이 보이실 텐데요. 왼쪽부터 해서 PC 편집 모드, 모바일 편집 모드, 사이트 아이콘 등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이 메뉴가 PC 디자인 에디터, 말 그대로 PC에서 보이는 디자인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메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디자인 에디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모바일 페이지에서 보이는 요소를 이제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는 사이트 아이콘 등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웹페이지 상단, 그죠? 웹페이지 상단 옆에 그림들이 표시되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네이버 페이지 앞에 이렇게 N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이트 아이콘이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페이지에서 홈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할 때 사이트 아이콘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우리가 PC 디자인 에디터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요즘에는 모바일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모바일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편집하는 방법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메뉴는 이제 저장 게시라고 하는 메뉴가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어떤 메뉴를 지워버렸다 라고 하시면 F5키 혹은 새로 고침 아이콘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화면이 갱신되면서 편집하기 전 상태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내가 어떤 작업을 수정을 했는데 이제 그 작업이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하실 건 뭐냐면 저장부터 하지 마시고 미리 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리 보기. 미리 보기를 해서 사이트 편집 화면이 아니라 고객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고객 화면에서 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 클릭을 했을 때 디자인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클릭을 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 그 아티 플랫폼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게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해당하는 내가 저장한 내용을 실제 내 도메인 주소 마이아티에 있는 내 사이트에 실질적으로 기록하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내가 작업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저장할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게시하기 전까지는 그 작업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습니다. 근데 게시라고 하는 버튼을 선택을 하면 내가 최종으로 저장한 내용, 최종으로 작업한 내용이 사이트에 활성화가 되면서 공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편집
모드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편집이라고 하는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다시 편집 상태로 이동이 되게 되고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툴바가 있으실 거예요. 이 툴바를 여러분들께서 보이게 하겠다, 보이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툴바를 이렇게 지웠다 하더라도 도구라고 하는 버튼을 선택을 하면 다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옆에 도움말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해당하는 아티 플랫폼에 대한 도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툴바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렬, 위치, 크기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저같이 도구를 선택했을 때 메뉴가 잘 안 뜬다 라고 하시면 새로 고침 F5를 누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갱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른쪽에 다시 툴바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어떠한 요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좌표값이 보여지게 돼요. 자, 제가 어떤 요소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글자를 선택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폭,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 개체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40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값, Y값, 이 홈페이지 위에서부터 쭉 Y값이 640, 그러니까 세로가 640에 있고, X축은 지금 아까는 0이었는데 제가 끄니까 107로 이동됐죠. 이게 X축이고 Y축은 세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이런 그 좌표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X를 0, Y를 600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 정확한 위치 값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렬,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 개를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자,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왼쪽 기준, 가운데, 오른쪽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이 두 개를 제가 같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같이 선택을 해요. 같이 선택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하고 키보드의 컨트롤 쉬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왼쪽 기준 성령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왼쪽에 맞춰진다라는 거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면 가운데에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개체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건데, 그림과 같은 내용들이 두 개가 밑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왼쪽 끝 혹은 오른쪽 끝에 맞춰지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만약에 글씨가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을 때 순서를 선택을 해서 내가 배치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뒤로 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게 얘가 바로 개체 순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페이지의 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조금 중요해요. 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D 아카데미라고 하는 로고가 있죠. 근데 이 로고는 모든 페이지에 다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D 아카데미를 클릭을 해보면 여러 페이지의 표시에 활성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모든 페이지에 표시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러 페이지의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떠서 내가 만약에 이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를 수강 후기에도 똑같이 표시하고 싶다. 그럼 수강 후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 미리 보기. 자, 그럼 제가 수강 후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편집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사 요소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다른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달의 추천 강사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이 메인 페이지에서
여러 페이지의 표시를 눌렀던 이달의 추천 강사라고 하는 요소가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페이지 표시 설정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렇게 템플릿을 선택하고 다양한 기본 기능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편집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